예, 오늘은 12장입니다. 12장은 아마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들, 그 감각으로 발생하는 심리적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인 것 같아요. 일단 원문을 주석은 나중에 읽고 원문을 읽어볼게요. 오색은 영인목 맹하고 오음은 령인이 농하며 오미는 령인구 상하고 치빙전력은 령인심 발광하며 난덕지화는 영인행 방이라. 시로 성의는 위복하고 불이목이라. 호로 거피치차로다 그랬어요. 오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방색 할 때도 한 5가지 색일 테니까 황색, 청색, 적색, 백색, 흑색 이런 것들이 있고 5가지 색은 령, 하게 하다, 시키다 이런 거니까 인목, 사람의 눈을 맹, 그러면 우리가 맹인 하듯이 맹이라는 것은 눈 멀게 하는 거잖아요.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맹, 멀게 하며 오음, 5가지 음이라는 게 공상각치음 이게 오음이겠죠. 5가지 음은 사람의 길을 농, 기머거리 농이니까 길을 먹게 하며 오음이 5가지 맛, 신맛, 단맛, 짠맛 이런 거 있잖아요. 그 5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상,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잃어버리게 하다, 어긋나게 하다. 사람의 입맛을 잃어버리게 한다. 그 다음에 달릴치, 달릴빙, 사냥할 전, 사냥할 역,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면서 사냥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광은 미칠 광이니까 발광, 지랄 발광한다 그러잖아요. 미치게 한다. 난득지화, 얻기 어려운 재화는 영인행 방이라.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게 한다. 시로 이러한 까닭에 성의는 위복, 배를 위하지 불이목,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피치차, 저것들을 버려두고 취차, 이것들을 취한다. 이런데요. 그래서 저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저것이 무엇이고 취해야 할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는 감각적 대상, 화려한 색깔, 화려한 소리, 그 다음에 아주 달콤한 맛들, 그리고 이제 몸으로 움직이는 어떤 경기들, 또는 사냥을 하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면 그 사냥감을 몰아가면서 또는 그 사냥감을 죽이면서 느끼는 희열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발광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얻기 어려운 재화를 보면 사람의 바른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을 방해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성의는 눈을 위하지 않는다, 배를 위한다라고 할 때 버려야 할 저것들은 감각 대상으로 말해지는 이목, 구심의 대상이 버려야 할 것이고 취해야 될 것은 그러한 감각기관이 아니라 배를 취한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왜 배를 위한다고 그러죠? 위복 그랬잖아요. 위복, 배를 위한다. 배를 위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걸 좀 고민을 놓고 다시 한 번씩 생각해 보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경문과 왕필 주석을 같이 읽어볼게요. 오색은 영인목맹하고 오음은 영인이 농하며 오미는 영인구상하고 치빙전력원 령인심발강하며 여기에 대한 이제 왕필 주석은 상이란 차실야라고 했어요. 차라는 것은 어긋날 차, 실이라는 것은 잃어버릴 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어긋나서 잃어버리는 것이다. 실후지용 고로 위지상이라고 그랬어요. 입의 쓰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서 어긋나 잃어버렸다라고 한 것이다. 부 이목구심은 개순기승야라. 대개 기와 눈과 입과 마음은 모두 그 본성, 그것들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다. 뿌리 순 성명하야 반이상자입니다. 그 본성대로 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로 저절로 그러함을 상하게 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맹농상황이라고 하는 것이다. 눈 멀고 귀 멀고 입맛을 잃게 하며 마음이 날뛰게 한 것이다. 그럼 다시 귀와 눈과 입과 마음이 그 본성을 따르는 것, 그것들은 모두 자기의 본성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그 눈의 본성, 눈이라는 것이 눈의 본성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귀가 귀의 본성을 따른다는 것, 입이 입의 본성을 따른다는 것, 마음이 마음의 본성을 따른다는 것. 왕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와 눈과 입과 마음은 그들의 본성을 따르는 것인데 오음, 오색, 오미, 사냥 이것들은 그 본성을 따르게 하지 않아서 저절로 그러함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각자 감각기관, 얘네들이 각자 자신의 본성이 있고 그 본성에 따라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눈이 본다라는 것은 귀가 듣는다라는 것, 입이 맛을 본다는 것,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그래서 생각해봐요. 마음은 일단 놔두고, 마음은 놔두고, 우리의 감각기관이라는 것이 대상에 향해서 가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에 대해서 귀가 쫑긋하고, 눈앞에 뭔 색깔, 뭔 모습이 나타나면 눈은 거기에 가고, 입이 어떤 음식을 먹어서 맛을 느끼면 입은 또 거기에 가고. 그런데 그게 가는 건 맞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을 가리는 눈만 시각만 가지고 보고 이 앞에 컵에 차가 있어요. 차가 있다라는 것하고 눈이 이걸 보아서 이 유리컵 안에 차가 있다라는 생각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는 감각한 것을 바로 감각했다고 그 대상을 바로 아나요? 어떤 것 같아요? 안다고 믿죠. 안다고 믿죠. 감각기관하고 인식하고의 차이. 감각기관과 인식의 관계. 우리 영어에 I see라는 말은 나는 안다라는 뜻이잖아요. I see는 understand하고 같은 뜻이니까. 그럼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를 서양 철학에서는
이성이나 오성과 이성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조작해서 그것은 무엇이야 라고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이 서양 인식론의 일반적인 논리죠. 그래서 가령 존 로커나 이런 영국 경험론자들은 대상이 앞에 있는데 이 대상하고 우리 감각기관이 부딪히면 인상으로 들어오고 이 인상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을 오성이 분류하고 그게 다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어내고 이게 칸트도 비슷하고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논리 말고 노자식의 논리를 보면 내가 저것을 보았어. 대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대로 있는 것으로 봐주는 것. 그것 같아요. 그런 인식론의 차원이 아니라 이물역기, 그러니까 외부 사물 때문에 내가 부려지는 것,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불입을 당하는 것, 외부 대상 때문에. 외부 대상 때문에 내가 부려지는 것. 이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필은 이물 양기 그러잖아요. 이물 양기. 외부 대상으로서 나를 기르는 것이 되어야지 외부 대상으로서 내가 부려지면 안 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눈앞에 오색이 있어도 내 눈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눈앞에 귀에 들리는 오음이 또 있어도 내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 것,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도 내 구미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 외부에 아주 그 축제나 프레이드가 있어도 내 마음이 동탕되지 않는 것, 그런 상황일 때만이 외부의 사물이 나를 기르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져버리면 외부 사물에 내가 끌려가는 것이 이 영이라는 게 불이다, 불임당하다 이런 거잖아요. 외부 사물에서 내가 불임당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감각기관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은 외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하되 내가 외부 사물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본성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왕필이 부이목구심은 대순기승야라 불이 순성명하야 반이 상자이니라. 이 문자를 쓸 때 귀와 눈과 입과 마음이라는 것은 모두 자기 본성을 따라야 한다. 그런데 자기 본성을 따르지 않게 되면 도리어 저절로 그러함을 상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앉아서 쓰려니까 상자연 그랬단 말이에요. 상자연 이랬을 때 저절로 그러함을 반 이 상자연이란 말이죠. 저절로 그러함을 오히려 잃어버리 가지고 저절로 그러함을 상하게 해 라고 말하면 이목구심이라는 것이 저절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은 자연이라는 게 자기 이연이니까 자연이 이거니까 나로 붙어서 그러한 상태를 상하게 돼.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좀 분명히 이해가 되는 얘기죠. 우리의 감각기관 자체가 자기로부터 그 감각기관들, 대상들을, 감각기관 자기로부터 그 대상들을 다루거나 처리하는 방식들이 자기 이연이라면 이게 그들의 본성, 그 감각기관들의 본성일 것이고, 그 감각기관의 본성들을 그대로 하면 이물양기는 될 수 있겠지. 이물양기가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이물역기가 되겠죠.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성이라는 게 뭐냐? 본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이연일 테다, 자연일 테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본성대로 하지 않고 외물에 끌려가면 도리어 그 감각기관들의 저절로 그러함을 상하게 된다. 상하게 되면 눈 멀고 귀 멀고 입맛을 잃어버릴 것이며 마음은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발광된 상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문장 경문을 왕필은 그렇게 주석했고요. 난덕지화는 영인행방이라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게 한다. 잘못되게 한다. 왕필 주석 볼게요. 난덕지화는 색인정로라. 얻기 어려운 재물은 인정로, 사람의 바른 길을 막을 색자니까 막는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동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난덕지화라고 할 때 이제 이 난덕지화는 노자 경문안에서 가끔 나오죠. 난덕지화는 사람들을 도적으로 만든다. 그래서 난덕지화를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 그거 보이면 그걸 갖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적이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난덕지화라는 문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난덕지화라는 거 검은 보화거나 아니면 또 높은 지위이거나 권력이거나 이런 걸 들리겠죠. 그럼 이제 사람의 정로, 바른 길이라는 말을 왕필을 사용했는데 뭐 왕필의 관점이니까 정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정문을 보면 시로 성인은 위복, 둘이 목, 그 빛이 차고 있네요. 성인은 배를 위한다, 위할 위, 불이 목, 눈을 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라고 합니다. 왕필의 주석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복자는 이물양기요, 위목자는 이물역기라. 고로 성인, 불이 목야라고 했네요. 배를 위한다라는 것은 외부 사물로 양기, 자기를 길러내는 것이고, 위목자, 눈을 위한다라는 것은 외부 사물에 자기를 부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눈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하자면 핵심은 그러네요. 근데 왜 배하고 다른 것? 그러니까 아까 나온 것은 이, 목, 구, 신 이것하고 목이었죠. 목. 그래서 이것들을 위하는 것, 얘들, 목. 이 두 개를 나누는. 그래서 이것들을 위하면 엮기할 것이고, 이걸 위하면 양기하다. 그럼 배가 뭐길래? 만약 전국시대 후기, 중후기에 쓰인 시대이고 배를 위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이겠죠. 먹고 사는 문제
것이고 또 배를 이거는 감각기관이고 배는 감각기관인가 아닌가요? 배가 감각기관일까요 아닐까요? 배는 사유할까요 안 할까요? 동양적 사회에서 가슴은 사유할까 안 할까요? 가슴이 아파. 배가 아파. 머리도 아파. 머리도 사유하고 가슴도 사유하고 배도 사유하고 다 사유한다고 이제 동양에서 생각이 다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최진실 씨가 자살했다는 뉴스를 듣고 뻥 쓰러졌어요. 이야, 자도 힘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탁 들면서 팡 쓰러졌는데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만 중환마비, 비위가 마비돼서 그렇다. 이건 약도 없다. 약이 없는 거라서 신명을 놀려서 풀어야 된다. 그 말하면서 한의사가 한 말이 배도 생각을 하는데 머리가 생각하고 가슴도 생각하고 배도 생각하는데 배의 생각은 생각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것이라서 행동 이것으로 나가는데 머리가 생각하더라도 배의 힘, 배심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결합하면 행동이 굉장히 좋은 거래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비위가 마비되어서 어떠한 의욕도 없을 것이고 어떠한 것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약이 없다. 신명을 놀려야 한다. 이렇게 처방했어요. 근데 그랬어요 사실. 아무 의욕이 없는 거야. 왜요? 최진실 좋아했어요? 아니요. 그때가 뭐 제주 IMF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다들 힘들고 이러니까 아 너도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최진실 드라마도 안 보고 집에 텔레비전 없어서 보지도 않고 내 또래다 이 생만 있었죠. 그러면 이제 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단 먹는다. 먹어서 삶을 유지한다. 생명체를 유지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텐데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배도 대단한 감각기관이고 예민하고 그런데 이게 그 외부 대상과는 이렇게 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얘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그거 배 아프다. 사촌 사는 배 아프다. 그럼 이제 배를 위한다라고 이 배를 이것과 같이 볼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저거는 외부 감각에 대한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그렇게 반응을 안 하냐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는 거예요. 하는 것 같다 나도 얘도 하는 것 같다. 근데 얘의 반응은 엄청 심각하더라. 내가 한 2달 가까이를 아무 짓도 못했어요. 우리 와이프도 심각한 걸 아는 거야, 얘가. 한의사도 그렇게 하고, 서양병원에도 가보고 막 했는데, 맨날 술 먹고 놀아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친구 만나라, 대학 친구 만나라, 술 친구 만나라, 놀다 와라. 근데 정말 이게 심각해서 가족들한테도 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둘째 형하고 형수가 와가지고, 같이 맥주집 앉아있는데, 둘째 형하고 저하고 옛날에 수박서리 하러 간 얘기를 하는데 피식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사라진 거예요. 2달 반, 3달 걸린 것 같아요. 와, 뭐 잠만 자라. 아무 일 없어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는 배를 위한다는 먹고 사는 생존 뭐 이런 의미로 좀 보여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핵심은 이거 같아요. 역기 될 것이냐 양기할 것이냐 이 물 역기 이 물 양기 외부 사물로서 자기가 불임을 당하는 것 외부 사물로서 자기를 기르는 것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저것은 버려야겠죠. 그 피 할 때 피는 얘들이 될 거고 취, 차는 이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비적으로 또 문장을 구성했어요. 사실은 노자를 지금까지 계속 노자 경문을 읽거나 읽어보면
컨트라스트를 많이 하죠. 대조나 대비를 많이 하죠. 대조나 대비는 글쓰기에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인께서 좀 관점을 쉽게 비교하시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나 대비를 하면 쟁점을 논쟁을 만들 수도 있고 쟁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용한 글쓰기죠. 그럼 사유를 할 수 있잖아요. 대조나 대비를 해서 글쓰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계속 노자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글쓰기를 하고 그러한 글쓰기에서 노자 구체적으로 대조나 대비를 선택하는 방법은 쟁점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도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해요.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오음, 오색, 오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맛있는 것, 아름다운 것, 좋은 소리, 뭐 사람이 이렇게 막 마음을 쿵쾅쿵쾅 대서 들뜨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본성을 따르지 않게 해서 그 저절로 그러함을 상하게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거죠. 노자가 보기에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배를 위하는, 땀과 기간이 아니라 배를 위하는 삶,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갖다 수련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교 수련. 도교 수련에서 눈, 귀, 뭐 입, 마음 이런 것들을 계속 닦게 만들고 이걸 닦게 만들고. 왜냐하면 매월당 김시섭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사육신 인조관정 단종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아예 이제 정계에 진출하거나 뭐 이런 걸 다 포기하고 도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도사가 되고 싶었는데 조선시대에 도사가 없었어요. 도교라 뭐 이런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선택한 게 승려예요. 승려인데 이분이 이제 조선의 도교 수련에 굉장히 중요한 초기 수련의 스승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은 이목 이게 정을 사용한다고요. 눈이 대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지신의 에너지 중에 정을 소모하는 일이라고 봤어요. 이거는 신을 소모하는 거죠. 신을 소모. 이건 기를 소모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신의 관계하고 감각 대상과 감각 기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거를 소모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련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매월당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매월당은 그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농민들의 일반 민중의 처참한 삶을 노래로 하면서 노래도 불렀지만 이 도교 수련에 대해서 정통했어요. 그래서 이 양반 매월당의 뭐 우리나라의 소설도 뭐 거모시나 맞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소설도 쓰고 다 했지만 도교 수련 체계도 분명하게 밝혀낸 사람이 김시섭이에요. 김시섭은 우리의 감각기관이 정지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소모되는지를 쓰고 나서 그것을 소모하지 않게 해서 닫아야 한다는 논리를 세웠어요.
그 논문, 그와 관련된 논문을 제가 강릉에 가면 그 매월당 그쪽 강릉 사람인가 그래서 그쪽에서 강릉문화원 그쪽에서 해마다 학술대회를 해요. 그 초대받아서 그런 주제로 논문 발표해 달라고 해서 논문 발표를 한 3년 전에 했어요. 3년 전에 했는데 대부분 매월당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문학으로만 접근을 하는데 나는 처음 그런 논문을 들었다고 그리고 모두 다 한마디씩 하고 이게 진짜 매월당의 본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공부를 좀 하는 사람 중에서는. 그럼 뭐 관심 있으면 제가 올려놓고 그 논문. 어쨌든 우리는 감각기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서양 철학에서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센스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센스 데이터를 우리의 이성의식 안으로 들어오면 인상이라고 말해주고 그 인상들을 오성이 분류하고 결합해서 우리는 개념이라는 것을 형성해요 라고 말하는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끌려가거나 끌려가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거나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가 도교로 가면 폐관수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폐이호구비하고 내관,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내관 수련. 자기 내부 마음이든 내부 장기든 내관 수련을 얘기하는 논리로 발전합니다. 이 논리가 도교하는. 자, 12장 문학 내용이 짧아서 다 해석을 한 것 같고 질문 있거나 하실 말이 있으면 이렇게 의목 불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간의 윤리적인 어떤 작업, 뭐 음악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거 교육하고 그냥 배를 채우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욕구충도 그런 상태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뜻인가요? 아마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컨트라스트로 글을 쓰면 쟁점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쟁점화 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의미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 배경이 안에 이 시대 배경을 만약 전국시대 중기 이후로 잡으면 이 책이 쓰여진 시대를 이렇게 보면 노자에서 가끔 화려한 세계, 뭐 긴 칼 차고 비단 옷 입고 나온 세계를 쭉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많이 먹은 도둑놈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제 오색오음이라는 것이 일반 백성들 전혀 접근하지 못할 세계이잖아요. 그럼 그거 이제 컨트라스트를 했으니까 쟁점화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해석해 갈 것인지 우리의 해석이 독자의 해석이 그렇게 가면 이거는 권력 또는 귀족 집단에 대한 반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살면서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못 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석해내야 할 것인지 이렇게 우리는 쟁점화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뭐 색특시공 뭐 이런 거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중국 안에서 불교가 들어왔다라는 최초의 기록은 AD 53년 4년 네,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 말기가 되면 한나라 황제가 불경이나 이런 걸 구해오라고 서역으로 사람을 파견하는데 어쨌든 그 불교가 천산산맥이 있을 때 천산 남로 북로로 실크로드로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AD 400년쯤에 구마라 지바라는 그 천산산맥 밑에 있는 어떤 나라의 그 승려가 중국에 들어와서 불경을 빨리어로 된 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금강경 뭐
그 뭐죠 반야신경 그때 이제 색적 시공이 나오는 것이지 이때는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는 거겠죠. 또 뭐 하실 말씀?